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배석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내와의 작별,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홀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아팠지만 결국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있는 내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아침이 내겐 고통으로 변하던 순간이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을 때 전 처음으로 무력감이란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대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셔야죠.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울리는 건 내 발자국 소리뿐이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앞치마가 걸려 있더군요. 그 앞치마를 마지막으로 입고 나갔던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죠. 여보, 이제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검사 좀 하고 올게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날 입고 나간 앞치마를 벗어두고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하던 그 자리, 작은 거울 옆에는 그녀가 쓰던 빗이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아내에게 써주었던 편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자에게 결혼 30주년을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늘 끓여주던 미역국이 생각났지만 라면을 끓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굶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늘 오른쪽에서 들리던 그녀의 숨소리,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춥지요? 내가 이불이라도 더 덮어드릴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었는데 텅 빈 부엌에 서서 처음으로 혼자 밥을 지어보았습니다. 쌀을 씻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데 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안아주려 했지만 제 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아내의 화단, 제 피지 못한 봄꽃들이 그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꽃들, 이제는 내가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는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날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을 보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더군요. 평소엔 명절에나 보기 힘들었던 아들 내외였는데 아버님, 제가 반찬 좀 준비해 왔어요. 음식을 차리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분주했습니다.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은 푸짐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가 식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고 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어떡하지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아내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아버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손주들도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하고. 아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하던 아들 내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배석 씨,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 하는 게 다 재산 때문이요. 일주일 전 이웃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불현듯 던진 며느리의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도 있고 앞으로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답을 재촉했지요. 아버지, 어떠세요? 내일이라도 짐을 챙기시면.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더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늘 앉아있던 마루에 혼자 앉아 여보, 우리 아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의 시작이. 도시의 아파트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제 방이라고 내어준 곳은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지요. 아버님 좁아서 죄송해요. 당분간만 이 방을 쓰시고. 짐을 풀면서 문득 우리 집 마당에 피어있던 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구들은 각자 바쁘다며 일찍 나가버렸고 제게는 찬밥과 반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제 밥도 혼자 먹네. 당신이 늘 따뜻한 밥을 챙겨줬었는데. 아버님,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망설이는 제 모습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통장과 도장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매달 용돈을 타러 가는 것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더 드릴게요. 내 돈인데 구걸하듯 받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지 말래요. 공부한다고.
전에는 내 무릎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어? 생각보다 많네요. 이자로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겠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침은 알아서 드세요. 제가 일이 많아서. 잔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좀 아끼셔야 할 것 같아요. 엄동설 안에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여보, 이게 자식 농사의 실패인가요? 감기가 들어 병원에 가려는데 아버님, 요새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조금 참아보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로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약만 사 먹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여보,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끝까지 살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렇게 산지 석 달이 되어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을 보며 생각했지요. 여보, 첫눈이에요. 우리 손주들 불러서 눈사람 만들어줘요. 이제는 그저 차가운 기억으로만 남은 겨울입니다. 아버님,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설날인데 제 마음도 덩달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녀올게요. 명절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아들 며느리는 어디 갔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해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인데 왜 이렇게 구차해져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은 손주들이 엄마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무릎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지요. 아버님, 설거지는 꼭 하고 가세요. 내 집에서도 이렇게 살았다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 했을까? 아버지 통장의 돈을 우리 사업에 좀 써야겠어. 그래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되면. 괜찮아. 어차피 우리한테 올 돈인데. 돈, 그저 종이 몇 장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감기가 심해졌지만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감기약은 약국에서 사 먹으세요. 병원은 너무 비싸요. 내 돈으로 병원도 못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자주 나가시면 곤란해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장살 없는 감옥. 달력을 보니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6개월이 되어 갔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까지는 또 다른 사건이 필요했지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님 통장.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실라.
방 안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몰래 은행에 가보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있더군요.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최근에 큰 금액이 여러 번 출금다고 아들 내외가 제 도장을 이용해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구나. 아버지, 걔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그 정도는. 서랍에서 본 서류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꼭 지켜요. 자식들한테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당신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그래요. 집도 팔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예 내다버리려는 걸까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씀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어. 우리 재산 꼭 지키고 말겠어. 법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재산 관리 방법, 법적 보호 절차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주말에 서류 준비하자고 요양원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이 늘 절약하며 모아둔 비상금이 이렇게 요긴할 줄이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당신을 생각하며 마지막 용기를 내봅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공간이 아니었고 그들이 저를 단순히 재산으로만 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말했었죠. 여보, 우리 집은 우리 손으로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넘겨준 통장과 도장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요. 변호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도장을 맡겼다 해도 아직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통장 동결 조치를 신청하고 집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아내와 함께 지켜온 집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챙기며 다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말대로 제대로 끝을 보겠소.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은 전부 다시 내 관리로 돌리기로 했다. 통장은 이미 동결했고 집에 대한 소유권도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 앞으로 내 재산에는 손도 못 댈 것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다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저희는 진짜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섭섭하다고? 너희가 내 돈을 몰래 빼돌리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게 나를 위했던 거냐?
난 너희를 믿었지만 너희는 내 믿음을 짓밟았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지요. 내가 일부러 너희를 믿는 척하며 얻어낸 증거가 있다. 이번 주에 서류 처리해서 아버지 집 팔자. 요양원도 알아봤고 그럼 통장 잔액도 우리 계좌로 옮길 준비해야겠네. 내가 너희가 한 말을 직접 들려주겠다 싶어서 녹음을 해둔 거다. 이제 변명할 기회도 없다. 변호사와 경찰이 이미 준비를 마쳤으니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지. 아버지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할게요. 반성.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내가 너희를 믿었던 날들이 허무할 뿐이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지켜온 이 집과 재산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잘못은 반드시 책임지게 할 거다.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통장도, 집도, 그리고 제 자유도. 아들 내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다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소.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집 끝까지 지켰소. 비록 우리 아들이 변해버렸지만 당신의 유산만큼은 결코 내어줄 수 없었지요.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꽃밭을 돌보고 평화롭게 살아갈 겁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봐주길 바라오. 이제 제 삶은 다시 제 손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